이어서 추동훈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번째 이슈 어떤 게 가장 주목이 됐을까요, 간밤에는? 예, 요즘에 애플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나 반도체 지원법과 관련된 미국 기업들의 합종 연행이 굉장히 활발해지는 모양새입니다. 네,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사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Apple expands US chip sourcing with Broadcom. 브로드캠과 애플의 소식인데요. 키포인트 통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애플이 반도체 공급망 미국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브로드컴은 미국의 반도체 업체인데요. 5G 라디오 주파수 반도체 부품을 미국에서 개발하기로 했다라고 발표를 한 겁니다. 이날 협의에 따라서 브로드컴은 FBAR 필터를 포함해서 5G 무선 주파수 부품 그리고 최첨단 무선 접속 부품을 개발해서 애플에 공급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애플의 이번 계약은 중국 변수를 줄이는 동시에 또 미국 내에서 투자와 생산을 확대해야 한다라는 압박을 완화한다는 전략이라는 분석도 있었습니다.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 미국이 이러한 아메리칸 퍼스트 전략을 계속해서 구사해 가고 있는데요.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외국 기업보다는 미국 기업들과 함께 협력을 해서 더욱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라는 방침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퀄컴과 더불어서 통신칩 분야에서는 세계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브로드컴과의 협업을 자신 있게 강조했습니다. 수십억 달러, 정확한 금액은 확정되고 발표되지 않았지만 여러 가지 협력을 앞으로 계속해 나가면서 기술 경쟁력을 미국이 주도하도록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팀 쿡 CEO는 미국 제조업의 독창성, 창의성, 그리고 혁신 정신을 활용할 수 있어서 기쁘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과연 이 두 기업이 어떤 식의 시너지를 낼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통신칩 같은 경우에는요, 5G 기술, 현재 최신 기술이라고 불리는 기술에 대한 경쟁력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자, 아무래도 5G 기술이 한국에서는 열심히 쓰이고 있지만 미국은 나라가 워낙 크기도 하고요. 이 기술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통신 설비와 통신 기술들이 뒷받침돼야 됩니다. 미국에 있을 때도 많은 통신사들이 이런 5G 기술 선보이곤 있었지만 이제 막 도입 단계였고 지금도 활발하게 5G 기술을 도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통신 기술들이 개발되고 적용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기술 경쟁력으로는 벌써 6G 다음 세대의 통신 기술에 대한 논의도 활발해지고 있지만 여전히 지금 써야 되는 기술 5G 기술부터도 잘 잡아야 된다. 이게 애플이 바라보고 있는 기술에서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자, 브로드컴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 가지 통신 관련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이와 더불어서 다른 것들도 사업 영역을 펼치고 넓혀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브로드컴의 뉴스가 좀 나왔었던 건 바로 VM웨어라는 회사의 인수 소식이었습니다. 자, VM웨어 같은 경우에는 클라우딩 기업인데요. 통신 기술로만 먹고 살고 이제 사업을 전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라고 판단한 브로드컴이 VM웨어를 인수하면서 다른 사업 영역으로의 확대, 특히 주목받고 있는 클라우딩 사업으로도 이제 확장해 나가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인수 금액만 610억 달러에 달했는데 최근에 뉴스가 여러 번 나왔던 마이크로소프트의 액티비전 블리자드 인수 다음으로 지난해 컸던 M&A 소식이었다는 거 브로드컴과 주변의 뉴스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브로드컴 콜로라도 주에 있는 포트 콜린스 지역에 큰 공장이 있습니다. 아마 이 지역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5G 기술의 반도체 칩을 생산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공장에서만 창출되는 일자리가 1,100개 이상 정도 된다고 합니다. 즉, 미국에서 생산하는 게 바로 미국 기업들의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것뿐만 아니라 미국 현지의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다. 여러 가지 효과로 나타낼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양 기업의 협력이 향후 미국에 주는 힘들은 훨씬 더 클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미국 기업들의 여러 활동들 최근에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엑스모빌 같은 경우에는 리튬에 대한 공장 설립을 하면서 리튬 생산에 나선다라는 뉴스도 최근에 전해드렸었죠. 원자재에 대해서는 이러한 엑슨과 같은 기업들의 진출이 눈에 보이고요. 이 브로드컴과 같은 통신기술 기업들도 미국 현지에서 공장을 이용해
생산에 나선다는 점, 바로 미국 정부가 미국에서 생산하고 미국에서 만들어진 원자재를 활용할 경우 세제 혜택과 같은 여러 가지 지원책을 강조하고 나섰던 이런 정책적인 발맞춤도 같이 가고 있는 거다. 이것도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이슈로는 애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드렸습니다. 애플 반도체 공급망이 미국과의 박차를 더욱더 강하고 있다는 소식까지 전해드렸고요. 미국의 반도체 업체 브로드컴과 함께 이번에 5G 라디오 주파수 반도체 부품을 미국에서 개발하고 있다는 소식도 함께 체크하시면서 오늘 일정 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첫 번째 이슈로는 애플 관련한 소식이었고요. 두 번째 이슈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마켓워치의 기사입니다.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죠. Bitcoin rises. 비트코인이 올랐습니다. But the debt ceiling fight is a risk. 그러나 부채 한도 협상이 장애물이다라는 제목인데요.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갔는지는 킥박스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비트코인과 기타 암호화폐는 화요일 상승세로 돌아섰지만 최근에 디지털 자산 가격이 4월 정점을 찍고 조정을 받으면서 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부채 한도 증액 협상이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런 상황이 암호화폐 트레이더들에게는 아무래도 불확실성을 야기하고 있다는 보도들이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시장까지 이제 부채 한도 협상이 영향을 주고 있는 듯합니다. 네, 국내에서도 지금 암호화폐와 관련된 뉴스가 뜨겁죠. 한 정치인의 암호화폐 거래 때문에 뜨거운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러한 관심이 꺼지고 있다라는 측면이 문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비트코인은 암호화폐를 대표하는 대장주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비트코인의 거래량이 2020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가격 같은 경우에도요, 3만 달러라는 선을 넘지 못하면서 2만 7천 달러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이런 횡보가 오래 이어지는 가운데 거래량이 고꾸라지면서 이제 암호화폐 재기가 어려운 게 아니냐라는 비판의 목소리,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비트코인은 3만 달러를 터치할 것 같았었습니다. 그래서 2만 9천 달러까지도 올라갔었는데 그게 결국에는 고꾸라지면서 최근 한 달간의 가격 등락폭은 마이너스 1.6%고요. 이번 일주일을 살펴보면 오히려 1몇 %대 상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횡보가 한 달여 이상 이어지고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기대감을 여전히 가져야 되는가라는 의구심이 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요, 최근 6개월간 그리고 연초 대비로는 암호화폐 가격이 약 1만 달러 정도 올랐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17,000달러 정도까지 떨어졌었는데 최근에 60% 이상 상승하면서 시장에서는 제3의 암호화폐 시장에 웨이브가 올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내보였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부채 한도 협상이 다시 한번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현지에서는요, 이 부채 한도 협상이 잘 타결이 되면 암호화폐가 상승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하나의 걸림돌이 없어지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를 바탕으로 암호화폐 시장도 다시 한번 활성화될 수 있는 기회가 올 것이다 라는 것인데요. 문제는 이 부채 한도 협상이 지지부진하면서 과연 이 결론이 어떻게 날 것인가, 언제쯤 타결될 것인가를 놓고 암호화폐 시장도 관망론으로 접어들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결과가 나온 다음에 판단해도 늦지 않다. 그때 투자 여부를 결정해도 늦지 않다라는 투자자들의 신중함이 더해지면서 최근에 거래량이 많이 꺾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암호화폐 거래 투자량은 최근 5주 연속 줄어든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제 6월 1일 얼마 안 남았죠. 일주일여밖에 남지 않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이러한 협상이 타결되고 암호화폐 시장에 영향을 줄지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암호화폐 시장 같은 경우에 과거에는 증시 시장과 어느 정도 연계성을 가지고 움직여 왔었습니다. 예를 들어 증시 시장이 좋을 경우에는요, 암호화폐 시장이 안 좋았거나 서로 역행하는 반대 구조를 가기도 했었고요. 또 어느 시점 이후부터는 증시 시장이 좋을 때 실물 경제 시장이 전반적으로 같이 좋아지면서 암호화폐도 같이 오르는 이 커플링 현상까지도 이어지긴 했었습니다. 이처럼 시간이 흐름에 따라 암호화폐와 뉴욕 증시의 상황이 연관관계를 형성을 했었는데 최근의 분위기는 전혀 관계없이 무관히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
정확한 분석인 것 같습니다. 증시가 어떻게 흐르냐에 별개로 암호화폐 시장 자체가 하나의 시장으로서 여러 가지 이슈를 자체적으로 생산하기 때문인데요. 최근에 발생했었던 루나 사태로 인해서 비트코인, 암호화폐에 큰 충격파를 주기도 했었고요. 오히려 지금은 디지털 금으로서의 역할로 과연 암호화폐 시장이 안정적으로 형성할 수 있을까도 의구심이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대로 금 시장 같은 경우에는 뉴욕 증시나 여러 가지 실물 경제가 안 좋을 경우 안전자산으로 손꼽히면서 아주 안정적인 상승세를 최근에 기록해 왔습니다. 디지털 금이라고 불리는 암호화폐가 그리고 비트코인이 이러한 제대로 된 안정적인 대체 자산의 역할을 하려면요. 이처럼 시장의 흐름에 아주 좀 자연스럽게 그리고 안정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가격 변동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또 벌써 부채 협상을 앞두고 한도 협상을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여전히 거래량이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에선 여전히 대체 자산, 안전자산으로서의 암호화폐의 미래는 아직 가깝지 않다라는 우려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자, 모쪼록 부채 한도 협상이 잘 마무리되면 비트코인 가격도 다시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이 주류를 형성하는 만큼 과연 부채 한도 협상이 끝난 직후에 어떻게 비트코인 가격이 움직이느냐고도 굉장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암호화폐 시장이 디커플링 이러한 상황이 계속해서 부채 한도 협상 이후에도 잘 마무리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우려는 커질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부채 한도 협상이 암호화폐 시장 그리고 비트코인의 가격에 미칠 영향도 굉장히 크다라고 정리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의 거래량이 줄어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부채 한도 협상에 지지부진한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이었는데요. 그게 어떻게 해결이 될지에 따라서 분위기가 반전이 될 수 있을지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오늘도 3가지 이슈와 함께 다뤄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